네, 금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3,1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800포인트 선 안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목격했는데요. 진짜 이렇게 빠르게 증시가 상승을 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어떤 종목들 담아보면 좋을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과장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4월 18일 공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근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LG CNS 최고가 기준 목표가 달성 성공을 했고요. 96.1%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1%대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LG CNS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LG CNS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본업의 장점이 부각이 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제 신정부 들어서 정책의 모멘텀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제 강력한 모멘텀들 그리고 SI 업체들이 일제히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시세가 났는데 지금 신규 접근한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신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가 워낙 싸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전히 모멘텀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부각될 산업이기 때문에 리레이팅은 지속될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숫자도 좋아지는 구간들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CNS 오늘 좀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가가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을 했던 만큼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이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관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뷰 진행할 종목은요. 5월 30일 만나봤던 YG 플러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42% 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애당초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금액이 7,500원이었는데 이 종목도 무난하게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6%가량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YG 플러스는 어떤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홀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주도 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며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굿즈의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퓨어하게 굿즈 종목을 사실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음반이라든지 공연이 함께 껴 있어요. 그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굿즈에 퓨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오롯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기에 상당히 좋은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오늘장에서 1.6%가량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처음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는 무난히 달성했고요. 보유자분들이라면 홀딩 관점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6월 13일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공개가 됐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16,000원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30.4%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관광개발도 저희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업황. 1분기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무이자 입국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은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저희 지인분께서 중국인들이 상당히 제주도에 많이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뭐 동사에서는 마케팅도 긍정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다. 여전히 이 종목도 숫자가 나올 때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명동에 다녀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전히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롯데관광개발 실적이 숫자로 확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홀딩 관점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달성한 가운데에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리노공업이 코스닥 11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인공은 리노공업이 첫 번째 주인공인가 보네요. 네.
일단 저는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는 편인데 긍정적인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중에서도 리노공업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일단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실적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센티보다는 숫자를 보고 들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좋고 그리고 실적도 3분기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질 리노공업을 지금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이유를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노공업, 거기다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군계 일학, 두 번째 키워드 테스트 소켓인데요. 군계 일학, 지금 부진한 업황 자체가 리노공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 실적이 결국에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반도체주들 실적을 보면은 약간은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 부품 쪽도 꽤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이미 사실 1분기에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던 업황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제품 고사양화 스펙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부품에서의 수요 증가, 요런 두 가지의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말경부터 기관, 수급 유입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국내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플레이를 가장 빨리 하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푼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은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저가 쪽에서의 스마트폰 쪽에서 스펙 상향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IC 테스트 소켓 쪽에서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아마 3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의료기기 부문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사 구매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분기 100억 정도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또 신규 고객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 업사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된다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업황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은 탄탄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테스트 소켓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이 테스트 소켓의 강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워낙 강자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EQ 예상 실적이 매출액 1,000억 원, 영업이익 한 46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업황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떤 이제 고사양화 반도체의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아마도 동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테스트 소켓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여전히 소켓 공급 증가 모바일 쪽에서 그리고 IT 디바이스 쪽에서의 공급이 동시에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1Q에 이어서 2Q도 YOY로 30% 수준의 어떤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모멘텀들 좀 더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실적 시즌이 또 한 번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좀 옥석이 될까 미리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리노공업 이번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가 상방에 많이 열려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노공업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매수 가능 구간 52,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62,500원, 리스크 관리 구간은 4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리노공업 매수가는 52,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 62,500원, 손절가는 41,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노공업의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만 고객이 해킹 이슈로 인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SK텔레콤의 영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수혜주는 없는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가요? SK텔레콤이 상당히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예. 유심 교체 고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규 영업에 대한 중지를 내린 것이 유심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라라는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역발상을 해보면 바꿀 사람은 많이 바꿨다. 그리고 이탈할 만큼 이탈했다. 이제는 바닥 찍고 돌아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신규 영업 재개, 그 다음에 경쟁사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올 때이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저는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 국민을 좀 흔들었던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유심 해킹 사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좀 충격을 받아가는 SK텔레콤의 주가도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업 재개와 관련해서 누려볼 수 있는 수혜는 없는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인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도 바로 열어볼게요. SK텔레콤의 이 영업 재개와 관련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첫 번째로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텔레콤의 해킹 수혜 인크로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나요? 일단 과기부에서 5월 1일 날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을 정면 중단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탈 고객이 50만 명을 지금 넘어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아마 이제 유심 교체도 많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신규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공시지원금이나 판매 장려금 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는 광고와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SK텔레콤의 홍보 강화는 인크로스의 실적 성장으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SK텔레콤 영업 재개 시점은 미정이지만 미리 종목을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대놓고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갤럭시 S25 엣지 다들 좀 관심이 있는 디바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최신 폰을 구입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최대 88만 원을 책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동사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아무래도 좀 전 국민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를 경험한 만큼 앞으로 고객들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고심도 깊은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공격적인 판매 전략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인크로스의 수혜 기대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정책 수혜였는데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크로스 어떤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탑다운에서 종목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내수를 살리고자 지원금을 이제 아마 입금을 해주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내수가 많이 살아나게 될 거고 내수가 살아나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광고 회사 미디어 랩사이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EQ는 또 광고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종의 제일기획을 보면 1분기에 7분기 만에 턴어라운드하는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내수 그리고 경기에 집중해 본다면 광고주 한 종목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 불확실성 했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었던 광고주들의 투자 집행 이것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핵심이고 AI를 접목한 마케팅 활동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랩사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 힘들다라는 말이 특히 더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돈을 많이 풀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돈을 좀 많이 쓸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비 진작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크로스의 수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인크로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매수 가능 구간은 8,700원 이하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6,9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7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로는 1,500원 잡아주셨고 리스크 주의 구간까지 기억하시면서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